내가 이 비디오에서 하고 싶은 것은 지난 몇 회의 비디오에서 이야기한 것 중 일부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특히 이러한 통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 중 하나가 어떻게 은행 위기로 돌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이것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태국의 환율과 단기 금리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흥미로운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환율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차트가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이 차트는 미국 달러 대비 태국 바트화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미국 달러당 약 25 또는 26 태국 바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달러와 연계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중앙은행이 미국 달러 준비금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통화를 연계하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여기 1997년에 바트화의 가치가 하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달러마다 더 많은 태국 바트화를 쳐줘야 했고 연계 환율 제도에서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몇 회의 비디오에서 살펴보았던 몇 가지 역학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자, 제가 이 비디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나쁜지에 대한 것입니다. 통화에 대한 투기 공격은 수입품을 더 비싸게 만들어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비를 상승시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나쁜 일일까요? 자, 제가 이 비디오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나쁜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환투기 공격이나 통화의 대폭적인 가치 하락이 어떻게 은행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그걸 내가 적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여기서 태국의 단기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 선입니다. 밑줄을 긋겠습니다. 1992년으로 가면 단기 금리가 15% 미만처럼 보입니다. 단기 금리가 여길 보니 11에서 12%입니다. 보시다시피 통화는 달러에 연계되어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태국 경제가 외관상 건장해 보인다고 인식했고 투자자들은 내가 태국에 투자하면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국 은행은 속으로 생각하길 잡아봐. 이 모든 사람이 태국에 투자하길 원하는데 내가 태국 예금자로부터 돈을 빌릴 게 아니라 외국에서 빌려서 태국에 투자하면 어떨까? 미국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봅시다. 다만 그들은 전 세계의 투자자였습니다. 이게 미국이고 여기 이게 태국입니다. 내가 정확한 미국 금리를 살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90년대 초에 금리가 다소 낮았다고 칩시다. 숫자 하나를 지정합니다. 태국에서는 예를 들어 단기 금리가 11%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국은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여기에 은행을 그립니다. 여러분은 말할 겁니다. 내가 미국에 가서 7%의 달러를 빌려서 달러를 금리 7%에 빌려서 그 달러를 태국으로 가져와서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면 그 달러마다 25 태국 바트화를 확보합니다. 그 뒤에 그걸 11%에 빌려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연히 이 4%의 마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마진.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외환으로 빌려서 자국 통화로 대부해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만약 자국 통화 대비 외환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진짜 위험이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90년대 초에 태국은행과 같은 상황이라면 달러를 태국 바트화로 환전하기를 바라는 상대국 사람들의 엄청난 수요가 존재합니다. 수요가 너무 많아 이 연계 환율을 유지하려면 태국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서 달러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흡수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이런 막대한 달러 준비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당 투자자들이 철수하려고 한다면 태국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를 달러와 연계하는 시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환율이 꽤 안정적인 상태니까 나는 이 쉬운 돈벌이 4%라는 마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렇게 항상 호락호락하지 않고 쉽사리 날려 먹을 수 있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1997년 시점으로 돌아가서 보면 정확히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태국에서 이 모든 경기 과열에 따른 현상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대출이 태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었지만 항상 최상의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많은 대출이 투기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에 유입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 투기 거품의 흔한 원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에 겁을 먹고 철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진짜로 겁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 공격과 맞닥뜨렸을 수 있습니다. 환투기꾼은 말할 겁니다. 자, 나는 태국에서 차입을 시작한 다음 그걸 달러로 환전한 뒤에 이러한 환율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길 바라면서 미국 달러에 투자할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더 많은 사람이 환투기에 편승하고 태국 중앙은행의 준비금이
문자 그대로 바닥날 것이고 그렇게 준비금이 바닥난 뒤에 상황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달러 형태로 돈을 빌리고 바트화 형태로 빌려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룻밤 사이에 달러 대비 바트화의 가치는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화로 빌렸고 갑자기 그 통화는 대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2배로 가치가 상승했는데 그와는 달리 이쪽 바트화 대출로 벌어들이는 대내 수입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이 빌린 통화의 가치가 자국 통화에 비해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2배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짭짤한 수준의 레버리지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러분은 아마도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태국 금융부문 전반에 걸쳐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문제는 단지 수입품이 비싸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